자, 오늘은 교재의 279쪽이네. 새 교재로 따지면 행정행위의 부관이라는 파트를 할 차례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거하고 연결성을 찾기 위해서 보면 우리가 쭉 뭐 공부해 갔냐면 행정행위라는 행정작용을 공부하고 있어.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그런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그런다. 그런데 행정행위는 이제 효과, 그러니까 국민한테 이익을 주냐, 불이익한 효과를 미치냐, 또는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같이 발생시키는 조치냐, 뭐 이런 효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따지면 수익적인 행정행위, 뭐 침익적인 행정행위, 복효적인 행정행위. 그래서 복효적 행정행위는 특히 이제 삼자요 행정행위 이렇게도 나누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따지면 내용별로. 그래서 이제 내용별로 따지면 국민에게 의무하고 연관된 행위를 하면 그거는 명령적 행위.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 부과했던 의무를 없애주는 허가행위, 면제행위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나 신분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 그래서 그 특허행위, 인가행위, 대리행위 이런 게 있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의무나 권리 이런 거를 생기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런 의사를 상대방 국민에게 표시하면 행정기관이 의사 표시한 내용대로 국민하고 사이에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행위였어. 그런 거를 주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총칭해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한 종류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행위를 하면 행정기관의 의사,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국민하고 사이에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 그런 행위를 통틀어 주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부르고, 네 가지로 또 나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을 둘러싼 관계에 있어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우리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판단 내리는 행위, 그래서 확인 행위, 뭐 합격자 결정, 당선자 결정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확정나 있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의 행위, 그래서 이제 공증행위라는 것도 있었고, 또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통지행위라고 해서 그렇게 통지를 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행위, 그래서 통지행위, 그 다음에 뭐 수리행위 이렇게 해서 공통수학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다 그랬죠. 확인, 공증, 통지, 수리행위 이렇게 행정행위를 내용별로도 이제 나눠보신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논리가 따로 있어서 그 논리대로 해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자, 오늘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라는 주제가 있어. 자, 부관이라는 용어가 우리 법을 공부할 때 생소할 거예요, 그죠? 자, 부관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행위자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법 집행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놓는다든지 뭔가 단서 붙여놓은 거야. 너한테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허가가 효력이, 일단 허가는 내주는데 이게 허가 효력이 생기려면 무슨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 허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다. 허가 내준 거예요. 아니면 또 반대로 지금 허가를 내주는데 무슨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금은 일단 허가가 된 거라 너 영업해도 된다. 바로 허가의 효력은 바로 발생하는데 나중에 무슨 조건이 충족이 되면 허가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놓는다든지, 또는 유효기한을 설정해놔. 언제까지만 허가한다 이런 것처럼 유효기한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너한테 이런 허가를 내주는데 무슨 의무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라 이렇게 의무를 덧붙이다든지, 이렇게 행정기관이 우리가 앞에 공부한 허가, 면허, 특허 뭐 이런 걸 내주면서 특히 이제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라면서 많이 붙여. 이익 주는 행위라면서 거기다가 단서를 붙여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그 붙여놓는 단서를 통틀어 우리가 부관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라고 써놨나 봐. 개념. 부관이란 행정청이 자기가 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을 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다 붙여놓는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를 해온 게 옛날 견해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보질 않고 둘째 줄,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또는 법이 정한 요건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또는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하는 허가, 면허, 특허행위에다가 붙여놓는 종된 규율. 응? 그치? 그러면 요새는 요게 이제 새로운 견해가 대세야. 응?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에 행정행위에 붙여놓는 종된 규율. 이게 이제 말하면 종된 규율이 뭐야? 부관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응? 허가, 면허, 특허는 주된 행위고, 응? 주된 행위에다가 이 단서 달아놓는 거. 이거 그 단서를 우리가 종된 규율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면서 그 단서를 붙이는 목적은 다양하다는 거지. 그래서 둘째 줄로 보면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도 붙이고, 응? 법이 정한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붙이고, 응? 또 관련된 의무를 덧붙이기 위해서도 붙이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단서를 붙여놓는 걸 부관이라고 부른다. 응?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응? 애가 응? 어린애가 뭐 사달라고 조른다. 응? 그럼 뭐야? 사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인데 사주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사주면서 뭔가 단서를 붙이잖아. 걱정되니까. 비슷한 거야. 행정기관도 국민한테 허가, 면허 신청한 대로 뭘 내주면서 이거 걱정돼. 응? 그럼 뭔가 단서를 붙이고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총칭해서 부관이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 개념을 읽으니까 이거 제목이 행정행위의 부관이지.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허가, 면허, 특허 등 법 집행행위를 하면서 행정기관 스스로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놓는 걸 행정행위 부관이라고 하지. 그런데 쌍가루 2번 보니까 무슨 단어가 또 나왔어요. 부관자가 붙긴 했는데 법정부관? 그러면 글자 그대로 풀면 이건 누가 단서 붙인 거야? 법 만드는 자가 법에서 단서가 정해져 있어. 응? 그럼 벌써 이 단서 붙이는 자가 다르잖아. 입법자야. 법을 만드는 자가 단서를 달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법 규정 만들어 놓고 단서 조항을 둔 거야. 그게 이거는 법 규정 그 자체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하면서 달아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르지. 응? 그래서 법정부관이란 법 자체에서 뭔가 단서 조항이 이제 마련돼 있을 때 그를 법정부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응? 그럼 이거는 입법자가 법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단서 조항. 근데 위에서 우리 얘기한 건 행정행위 부관은 행정기관이 법 집행행위 하면서 행정기관이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별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운전면허 같은 거 있잖아. 그 운전면허 예를 들면 뭐 일종 보통면허 땄다. 그러면 일종 보통면허 따면 이제 뭐야? 유효기간이 얼마다? 면허 유효기간이 얼마다? 그럼 그 유효기간 될 때마다 다시 갱신을 해야 되며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적성검사 유효기간은 또 얼마다? 이거 다 법으로 다 정해놨어. 응? 행정기관이 유효기간 얼마다 이게 붙인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거야. 응?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면허를 내주면서 거기다가 뭐 유효기간이 얼마고 적성검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다. 근데 이거는 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써놓은 거야. 그러면 행정기관 스스로 생각해서 붙인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어놨어도 그건 여전히 법정부관일 뿐이지 행정기관의 의사로 스스로 붙인 게 아니야. 그지? 네, 그런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생각이 들어요? 법정부관이란 거 지금 행정행위의 부관하고는 좀 구별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법정부관은 그 자체가 법규정이야. 단서규정, 단서조항. 응? 그렇지?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이 단서조항 이거 법조항인데 이 단서조항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앞쪽에서 행정입법을 공부할 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법규정이거든. 우리나라는 법규정 그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죠. 법 집행행위가 나오면 그 법 집행행위 문제 있다. 왜 문제 있냐? 그 집행의 근거가 된 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행위를 재판에서 싸우면서 그 근거가 된 법 규정을 이제 문제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 방식을 써야지 법조항 자체가 문제 있으니까 이거 무효로 해달라. 이거 직접 안 되는 게 원칙 아니야? 그 얘기 써놓은 거야. 동그라미 2번은. 응? 그래서 법정부관은 그 자체가 법 규정이다. 응? 단서 조항이다. 따라서
만약에 이 단서조항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법에 대한 통제 방식으로 다퉈야지. 응? 우리 행정행위, 법 집행행위 다투는 방식으로 소송할 수는 없는 일이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2번 얘기는 이제 우리 행정 입법과 연관된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논리가 법에 대한 통제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체크.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그 밑에 판결 판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응? 조금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원래 법으로 다 단서 조항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어떤 법 집행을 하면서 그 단서 조항을 그대로 옮겨다 법 집행을 하면서 거기다 달아놨어, 붙여놨어. 그래도 그 뭐라고 여전히 법정부관이라고. 응? 행정기관이 스스로 생각해서 단서를 다른 게 아니고 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다. 그 얘기가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두 줄 아냐?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발령하면서 즉 법집행행위를 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부관을 응? 갖다 붙여놨어. 그래도 여전히 뭐야? 그건 법정부관일 뿐이다. 응? 그치?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준 거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두 번째 줄. 법정부관에는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야. 시험에 자주 내는 문구입니다. 응? 자, 그러면 아직은 안 배운 거와 연관이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이런 얘기 나온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구분이 있었잖아. 이제 법에 얼마나 구속을 받으면서 법집행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인들도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렇게도 구분한다. 근데 기속행위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는 거야? 법이 정한 그대로만 하게 돼 있는 거야. 응? 조금 더 행정기관에게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여지는 없는 거야. 그냥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 조치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기속행위란 개념 자체가 그대로 법대로 하는 건데 행정기관이 그 법 기속행위로 돼 있는 법 집행위라면서 거기다가 행정기관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단서를 달고 이거 못하는 거라고. 기속행위는 법에서 하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행위에 단서 붙이면서 행정기관이 알아서 단서를 붙이시냐면 재량행위. 법이 알아서 할 여지를 주고 있는 그런 법집 행위를 할 때는 좀 알아서 단서를 좀 붙이고 할 수 있어. 응? 그렇다면 그런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야. 응? 기속행위로 돼 있으면 법에서 행정기관에게 단서 붙이면서 법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없는 한은 못 붙이는 거야. 행정기관이. 그런데 입법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거에 구애 안 받아. 입법자는 스스로가 이걸 행정기관이 법대로 그대로 집행하도록 기속행위로 정할 건가, 한 가지만 하도록 정해놓을 건가, 여러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여지를 주도록 할 것인가. 근데 입법자가 알아서 법으로 정하기 나름하냐? 그럼 입법자는 뭐 할 때는 뭐 해라 기속행위로 해놓고도 입법자는 자기의 의사로 단서 조항을 둘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기속행위로 만들어 놓고도 효과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입법자는. 그런 점이 행정기관이 법 집행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들어가면 지금 추상적으로 읽었잖아. 두 체제 끝에서 4번에 법정부관에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이시는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 즉 이게 뭐냐면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못 붙인다 하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야. 응? 그럼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자 제목이 뭐 나왔냐면 첫째 줄에 판례로 들어가봐. 판례에 들어가면 첫째 줄에 뭐 나왔어요? 식품 제조 영업 허가 기준 뭐 이렇게 나오지? 응? 그러면서 둘째 줄 앞머리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 이거 밑줄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 나오지? 응? 이 보존 음료 생수 말하는 거야 보통. 그 생수 제조업 허가 이거 있잖아. 성질이 그 내용적으로 따지면 그대로 허가야 허가. 그러면 지난 시간 떠올려 보세요. 보통 허가는 100%는 아니지만 기속행위로 봐 재량행위로 봐. 기속행위. 허가는 원칙이 기속행위야. 기속행위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만 기계적으로 100% 그대로 해야지 거기다 마음대로 단서 못 붙이는 거잖아. 응? 그죠? 그런데 행정기관이 지금 단서 붙였어 못 붙였어? 응? 두 번째 줄에
응?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보존 음료수 즉 생수를 전부 외국에 수출하든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단서를 붙였잖아. 그러니까 국내 어떤 업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생수 제조업 허가를 내주면서 이거 전부 외국에 수출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에게만 파는 걸 그 전제로 붙인 거야, 단서로. 그러니까 시파는 일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 못하게 단서 다른 거지, 그지? 응? 응.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대? 세제줄 앞머리 보니까 이거 원래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응? 그 내용 그 자체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거를 허가내주면서 그대로 옮겨다 달아놨다 이거야. 그러면 뭐야? 성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법정부가 아니라 성질 안 바뀌었다 이거지. 응?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입법자는 기속행위로 이제 허가, 응? 기속행위로 정해놓고도 거기다가 뭐야? 효과를 제한하는 단서 이런 거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할 때 기속행위는 단서 못 붙인다는 그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입법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판결이 언제 나왔어요? 94년도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94년도 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는 생수 제조 허가를 받은 국내 업자가 있었는데 다 이거에 따라서 국내 시판을 못했어요. 생수가 국내 시중 판매 안 됐어요. 금지돼 있었던 거야. 응? 근데 이 판결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생수가 이제 시판이 허용된지.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쉽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응? 자, 그 다음에는 내용 제한이라는 건 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보죠. 부관의 특성 및 기능이 있는데 자, 부관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어떤 허가니 면허니 특허니 주된 내용의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가 단서를 붙여놓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은 말하자면 뭐랄까 주된 내용이 있어야 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아마 등등등 여러 목적으로 해서 단서를 붙이는 거지. 주된 내용이 없는데 허가 면허 특허 같은 주된 내용의 행위가 없는데 단서가 붙여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 반드시 뭘 전제로 하는 거야? 주된 내용의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지, 그지? 그리고 주된 내용의 행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단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주된 내용과 연관돼서 단서를 붙인 거라 주된 내용의 행위에다 단서를 붙였는데 주된 내용의 행위가 없어진다? 단서도 같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부관이라고 하는 거, 이 단서 붙여놓은 거는 주된 내용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응? 주된 내용이 있어야 붙여지고 주된 내용 붙여진 것도 주된 내용이 없어지면 같이 따라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 말하면 주된 내용이 몸통이면 응? 이 단서 붙여놓은 부관은 꼴이야. 응?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읽어보면 주된 내용에 덧붙여져서 결합이 된 것으로 그 자체가 독립성은 없는 거야. 주된 내용과 연관해서만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야. 응? 응. 그래서 그거를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가 독립성이 인정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응? 주된 내용하고 항상 연결돼서 논의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단서 붙이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면 2번 뭐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응? 단서 붙이는 거 여러 가지 왜 단서 붙일까 한번 생각해 봐. 아까도 우리 일상생활 아이고 애가 게임기 사달라고 졸라 휴대폰 사달라고 졸라 응? 이거 안 사주면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응? 또 사주자니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좋다 사주긴 사주는데 응? 하루 2시간씩 공부해야 한다 응? 다음 시험에서는 성적 몇 점 이상 맞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고 응? 게임만 하고 휴대폰만 사용할까 봐 걱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단서를 붙이고 그죠? 응. 그러면 행정기관도 허가니 면허니 신청받고 허가나 면허를 내주긴 내줘야 될 것 같은데 내주게 되면 또 이게 공익이나 다른 사람의 응? 그게 불이익이 되건 우려가 있어 막 이런 경우 응? 피해를 주고 그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단서를 좀 붙이고 예를 들어서 술집 영업 허가를 신청을 해왔는데 응? 그 술집 허가를 이 사람은 허가받기 위한 요건은 다 구비가 되긴 된 것 같아. 응? 됐는데 허가를 내주면 이게 또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제 거기는 또 주택지구라 거기 또 응? 주거지역으로 막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쪽 길 건너편은 또 이게 상업지역이라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 곳이다. 술집 영업 허가. 허가는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는 내줘야 되는데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게 또 밤에 술 먹고 막 소리 큰 소리 나고 이러면 또 민원 소지가 크다. 응? 아 이런 거 걱정돼. 그럼 어떻게 돼? 허가는 내주긴 허가를 전부 안 돼 하고 민원 소지가 커 거부하기도 곤란하고 허가를 내주되 영업하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그죠? 밤 뭐 12시 이후에는 영업하면 안 된다. 이런 단서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 허가 신청한 사람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고 응? 또 인근 주민의 민원 소지도 줄임으로써 이게 갈등, 이해관계도 조절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전부 거부하느니 그래도 시간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선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상대방 허가 신청한 자에게 덜 불이익이 되고 그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 원칙에도 맞습니다. 응?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왜 이렇게 단서 붙이고 법 집행을 할까?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법의 불비점을 보충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응? 탄력적 신축적 행정 예를 들면 야 어떤 사람이 이번에 이제 뭐 태풍이 와가지고 응? 집이 다 파손됐어. 그죠? 집이 다 막 응? 뭐 물에 잠기고 휩쓸려 갔다. 그럼 그 사람 이제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 응? 근데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요건이 하나 빠졌어. 중요한 건축허가 받기 위한 요건은 다 구비했는데 한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됐어. 그럼 요건 충족이 안 되면 대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야? 거부. 다시 요건 갖춰서 다시 신청 들어와야 되지. 그래서 다시 심사해서 그때 가서 요건 다 갖췄으면 허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뭐 한두 달 막 후딱 지나가. 그죠? 그러면 그 날이 추워질 텐데, 응? 그죠? 한겨울에 건축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이고, 건축허가 내주기 위한 요건,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구비됐는데, 경미한 요건 한 가지 구비가 못 됐다.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까? 허가를 일단 내줘. 바로 허가를 내주면서 바로 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단서를 하나 붙여. 무슨 단서? 그 못 갖춘 요건은 한 달 내에 갖추는 걸 조건으로 한다. 이래 놓으면 그 사람은 일단 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한 달 안에 요건을 갖추면 되잖아. 그 충족시키면 되잖아. 만약에 그 말은 곧 한 달이 지나도록 요건을 못 갖추면 건축허가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한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주면 상대방은 빨리 건축에 착수하기 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바로 탄력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하는 거지. 응? 바람직하지? 그런 측면. 또 조금 아까 말했듯이 이해관계 조절, 응? 뭐 민원 소지 해결하고, 그죠?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외울 건 없잖아. 응? 우리가 충분히 이해 가능하지. 근데 또 이게 이제 악용되면 행정기관에서 악용할 수도 있어. 공무원 측에서. 어떤 미운 놈이 있는데 이놈 허가해달라고 신청해. 그럼 막 말도 안 되는 이유, 조건 다르면서 거부, 그죠? 이게 남용할 우려도 있어. 응? 지금은 우스운 얘기지만, 응? 얘가 허가 요건은 다 구비했어. 허가는 내줘, 건축허가. 내주는데 단서를 뭐라고 붙여? 응? 단 5분 내에 완공하는 걸 조건으로 한다. 말이 돼? 상대방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달아. 뭐 이런 결국은 그거 안 내준다는 얘기 똑같지 않아? 응?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도 그럴 수 있잖아. 애가 막 게임기 사달라고 졸른다. 응? 근데 애가 공부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야. 응? 옛날 밑에 뒤쪽에 있어. 성적이 하위권이야. 근데 바로 다음 시험에서 올백을 맞아오면 사주겠다. 그럼 애가 동의해? 수긍할 수 있는 거야?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걸 조건으로 내걸어. 그죠? 지난번보다 한 10점, 평균 10점 정도 올리면 된다. 뭐 이런 정도면 가능한데 이거를 막 올백을 맞아오라. 전교 1등을 해오라. 이거는 안 사준다는 말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면 그죠? 국민의 이제 권리익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야. 이런 순기능적인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서를 붙이고 이런 걸 활용하는 걸 허용하되 그걸 악용하지 못하도록 또 통제할 필요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막 실현 불가능한 단서를 붙이거나, 응? 이거 못 붙이게 해야지. 그런 거는 못 붙이는 거로 하고 그런 걸 막 상대방이 실현할 수 없는 걸 못 붙여놨더니 이러면 이거를 이제 국민이 싸워서, 응? 시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그 장치들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응?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부관의 종류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유의. 행정기관은 이렇게 법 집행하면서 단서를 붙여놓는데 이 단서 붙여놓은 것도 그 어떤 내용의 단서를 붙였느냐에 따라서 한 대여섯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대요. 분류. 응? 어떤 내용의 단서를 붙였느냐. 그래서 쭉 단서 그 내용별로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단서 붙여놓은 걸 내용별로 살펴보면 뭐 조건을 붙여놨다.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거. 또 뭐 있어? 응? 조건이 있고 기한이란 걸 붙여놨다. 응? 기한. 또 들어가면 부담이란 걸 붙여놨다. 용어가 좀 생소하지? 응?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부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철회권 유보해놨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라는 단서를 붙여놨다. 응? 등등 뭐 몇 가지로 이렇게 가지수로 꼭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주된 게 한 세 가지 정도 돼. 조건을 붙여놨다. 기한을 붙여놨다. 뭐 부담을 붙여놨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별로 몇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다 이거야. 응?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보자. 자, 조건이란 어떤 내용의 단서를 붙였을 때 조건이라고 부르냐면 첫째 줄 끝에 불확실한 사실. 이게 키워드가 돼. 그러니까 이제 뭘 키워드로 삼고 나머지를 앞뒤를 연결해서 보면 자, 장래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허가니 면허니 특허의 효력이 생기게 하거나 없어지게 단서를 붙인 겁니다. 응? 조금 아까 어떤 예 들었어? 엄마가 너 다음 시험에서 평균 10점 오르면 게임기 사줄게. 그러면 내가 다음 시험에서 평균 10점이 오를지 안 오를지 불확실한 거잖아. 장래. 그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면 게임기 사준다는 거야. 불확실한 사실에다가 게임기 사준다는 거를 연결시켜놨지. 그러면 이 다음 시험에서 평균 10점 오르면 이게 조건이야. 불확실한 사실. 응? 그래서 키워드는 불확실한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또 법률 용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조건을 두 가지로 또 구분한대. 자, 그러면 정지 조건이라는 거에 키워드는 지금 말한 장래에 생길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하면 뭐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야? 주된 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한대. 그럼 키워드는 효력의 발생입니다. 효력의 발생.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조건. 지금은 아직 효력이 안 생겼어. 응?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주된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조금 아까 같은 예. 다음 시험에서 평균 10점 오르면 게임기 사주겠다. 그럼 뭐야? 이게 정지 조건이지. 아직 게임기 사주는 거 효력은 안 생겼어? 언제 생겨? 10점 오르면. 그러면 그때부터 게임기 사준다는 거에 효력이 발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은 안 사주는 거지. 예. 그게 바로 정지 조건. 효력이 발생되도록 만드는 조건. 응? 주된 행위 효력이 발생되게 만드는 조건. 우리 행정관계에서 예를 들면 거기 뭐 들어놨어? 응?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걸 조건으로 자동차 운수산 면허 이걸 이제 얘 들어놨지.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신청한 대로 자동차 운수한 면허의 효력이 아직 발생 안 된 상태. 일단 말로는 이제 자동차 운수한 면허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아직은 상대방 영업할 수 없는 거야. 언제부터 영업할 수 있게 효력이 발생해? 그렇지. 진입도로를 확장을 해야만. 근데 진입도로 확장할지 여부는 불확실해요. 상대방이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그걸 해야 그때부터 자동으로 그 마치면 진입도로 확장하면 그때부터 면허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거죠. 응? 그죠? 한편 그러면 이 논리로는 밑에 조건의 종류 또 하나 뭐 있어? 해제 조건. 이름이 그렇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어떻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주된 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소멸되도록 하는 조건.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애가 게임기 사달라고 하니까 좋다. 게임기를 먼저 사준 거야. 사주고 사주면서 단서를 달아. 너 다음 시험에서 성적 떨어지면 응? 전부 다 떨어지면 게임기 사줬던 건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붙인다. 그죠? 그러니까
장래 불확실한 사실 성취되면 이미 발생한 주된 행위 효력은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단서 붙인 걸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 행정상의 예로는 뭐가 나왔어? 응? 자, 3개월 내에 공사 착수할 걸 조건으로 공유 수면 매립 면허? 그러면 요걸 잘 예를 분석해야 돼. 그럼 상대방한테는 지금 매립 면허 효력이 이미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그 문구에서도 알 수 있어. 매립 면허 효력이 발생했다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매립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상대방이 매립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매립 면허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거야. 근데 왜 이런 단서를 붙일까? 아니, 매립 면허 이미 효력이 발생했는데 상대방 면허 받았다고 미적미적 되면서 공사 착수도 안 해. 그럼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3개월 내에 공사 착수를 하라는 거야. 3개월이 지나도록 공사 착수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미 부여됐던 발생됐던 매립 면허 효력은 3개월 뒤에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 라는 취지로 단서를 붙인 거지. 그러니까 자, 이거 이렇게 공부해도 나중에 헷갈려요. 자, 이 말은 3개월 내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이미 발생한 주된 행위인 매립 면허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라는 내용의 단서다 이거지. 응?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매립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도록 하는 거니까 해제 조건입니다. 응? 자, 먼저 분석하는 건 이거 조건인가 아닌가부터 분석을 해야지. 근데 상대방이 공사에 3개월 내에 공사 착수할지 여부는 장래 불확실하는 거잖아. 모르는 일 하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건이면서 그다음에 조건 중에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또 분석해야지. 근데 이건 이미 매립 면허 효력은 발생했다는 게 이미 문구상 이미 도출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발생한 매립 면허 효력이 소멸되도록 하는 거니까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분석 들어간 거죠. 잘 오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류 기한이라는 게 있어, 그죠? 기한은 한 끗 차이로 조건하고 다르네. 뭐가 달라? 이거는 장래 발생이나 도래 여부가 확실한 사실이죠. 키워드는 확실한 거예요. 장래 확실한 사실에다가 효력을 연결시켜 놓을 때 그 확실한 사실을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죠.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그럼 2020년 1월 1일은 객관적으로 발생이 확실하잖아. 도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한이고. 근데 기한도 어떻게 나오지? 밑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시기, 응? 있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종기, 요거만 잘 공부해. 시기, 종기, 요 부분만 잘 합니다. 그럼 한자로 시자와 종자에 그치? 그것만 알면 이건 너무 쉬워서. 그 다음에 지금 허가를 내준다. 이미 영업허가 내준다. 그러면 이미 영업허가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 그럼 이제 허가 효력이 끝나는 시점이 정해진 거잖아. 그럼 그게 종기야, 종기. 응? 네, 그래서 이건 쉬워서 시기, 종기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러면 쌍거러 3번 종기도래의 효과라고 있지? 응? 종기들. 이거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허가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이야. 응? 그러면 이제 종기란 말을 이해했으면 자, 2020년 12월 말일까지 허가한다. 그러면 이제 2020년 12월 31일이 도래하면 31일 자정이 지나면 허가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이 방과후 일본의 원칙적인 얘기 아니야. 붙여놓은 종기가 도래하면 주된 행위는 허가니 면허니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지. 응? 하지만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방과후 2번에 보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봐. 그 내용상 장기 계속성이 예정돼 있는 행정이야. 이게 뭔가 그 허가 기간 같은 게 한 최소 5년은 줘야 이게 허가 받아서 하려는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거야. 장기성이 이제 필요한 그런 행위인데, 근데 5년 정도는
기한을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행정기관이 1년만 허가를 내줬어. 예를 들어. 그래서 둘째 줄 키워드 뭐였어? 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붙여진 경우가 키워드야. 응? 너무 짧게 줬어 기한을. 응?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대? 한 5년은 필요한 사업인데 1년만 허가를 내줬어. 그러면 1년 지나면 그 허가는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된대.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대? 1년 될 때마다 어떻게 준다. 여러 상황 변화를 보고 또 연장, 영장. 그래서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계속 연장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그냥 아무 단서 안 붙이고 5년짜리 허가 내주면 이게 좀 변화된 사정에 안 맞게 또 될 수도 있어서 1년 짧게 정해놓고 1년 될 때마다 또 변화된 사정 고려해서 이런 거 조건 또 붙이고 또 1년 연장한다.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해주면서 연장, 그 공익에 맞게끔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붙인 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부당하게 짧은 종기가 붙여진 경우 그거는 뭐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허가 유력 그때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뭐야? 효력의 존속 기간을 정해 놓은 거로 볼 게 아니고, 응? 뭐로 봐야 된대? 조건의 존속 기간. 그러니까 허가 내준 조건 뭐 이런 거를 그 기간 동안만 이제 1년 붙여놨으면 1년 동안 허가 내준 조건은 1년만 유지하고 또 갱신을 해주면서 또 허가 조건을 바꾸면서 계속 갱신을 해주기 위한, 즉 조건의 존속 기한. 응? 그 말 뜻 이해돼요? 따라서 조건 바꿔가면서 계속 갱신해주기 위한. 그래서 그 갱신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마무리되죠. 이거 중요한 내용.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종기와 관련해서 갱신 얘기가 또 나오죠. 갱신이란 것도 지난번에 잠깐 봤어. 응? 갱신해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었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기억 하나 한번 보자. 갱신해준다는 건 허가를 갱신해준다. 그러면 종전의 허가를 연장해주는 거다, 아니면 종전 허가는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거다. 응? 새로운 허가가 아니다. 갱신해주는 건 종전 허가의 효력을 그대로 연장해주는 조치로 봐. 그래서 허가가 갱신이 되고 난 이후에도 종전 허가 당시에 위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 그걸 이유로 갱신을 해준 허가도 취소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허가 공부하면서 배웠잖아. 그래서 그러면 자, 근데 이 갱신이 되려면 상대방 국민이 아까 허가 내주면서 1년간 허가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1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뭐 해야 돼? 갱신해달라고 신청을 해와야 됩니다. 응? 만약에 1년, 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 그러고 종기를 달았어, 붙여놨어. 근데 상대방이 그 유효기간 끝나고 나서 신청이 오면 어떻게 될까? 갱신해달라고 신청이 오면. 그러면 종전 허가는 12월 31일자로 자동 소멸돼 버렸어요. 없어졌고, 근데도 얘는 상대방은 그 뒤에 갱신해달라고 신청을 해왔어. 그때는 말만 갱신이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갱신이가 아니야. 그때는 새 허가 내달라는 것밖에 안 돼. 왜냐하면 종전 허가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언제 갱신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 돼? 종전 허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행정기관이 갱신한다 그러면 연장이 쭉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중요한 거는 유효기한, 즉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갱신해달라고 신청이 왔잖아. 이게 원칙이야. 갱신해달라고 신청은 종기 도래 전에 갱신 신청을 해와야 돼. 응? 그러면 행정기관은 이제 여러 가지를 심사해서 갱신해 줄 것인가 연장해 줄 것인가 아닌가를 다시 결정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을 해줍니다. 응?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는 그 정도로 보고 2번이 중요해. 여기는 지금 갱신 신청을 언제 했어요? 동그라미 2번. 이미 종전 허가가 유효기간 만료된 뒤에. 그죠? 그러면 종전 허가는 소멸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말로는 갱신해달라는 신청이지만 실제는 뭐 신청한 거로 봐야 돼?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봐야지. 응? 따라서 행정기관은 또 이제 뭐 법 바뀌었나 이런 거 따져보고 새로 허가를 내주면 이거는 갱신해 준 게 아니야. 종전 허가하고는 별개의
새로운 허가를 내준 거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면 그 둘째 줄 이항, 종전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갱신해달라고 신청이 왔어. 그래서 행정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돼? 새로 그 이후에 종전허가와 당시와 달리 그 이후에 법 바뀌고 상황 바뀐 거 고려해서 이제는 당신 그 허가 요건 적합치가 않습니다. 거부했어. 갱신 거부. 그럼 뭐야? 새로운 허가 거부지. 응? 그렇지.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1번이 있는데 바로 1번이 아까 종기도래 효과의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응? 거기 판례 1번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뭐야? 이게 부당하게 짧은 유효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적정한 유효기한을 정해놨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유효기간 도래하면 주된 행위는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너무 짧은 종기를 붙여놨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거는 그 주된 행위 효력을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존속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그 짧은 기간 될 때마다 계속 조건을 바꿔오면서 갱신해 주려는 기한을 붙인 거로 봐야 된다. 이거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야? 거기서 하나 더 보자. 판례 1번에서 여섯째 줄, 다섯째 줄 끝에부터 읽어보면 다만 당초에 붙은 기한을 허가 자체의 효력 존속 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보더라도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더 이상 어떻게 돼?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갱신을 안 해줘도 괜찮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아까 그 얘기 들었지. 보통 상대방이 신청한 무슨 그 허가가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야. 근데 1년만 유효기한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럼 계속 1년 이렇게 연장해 주겠다는 뜻이라 했지? 조건 바꿔가면서. 근데 연장을 벌써 4번 해줬어. 애초에 1년 허가하고 갱신 신청 들어와서 또 1년, 또 1년 연장. 그래서 총 연장해 준 거 4번 연장해 주니까 총 5년 정도 됐어. 합산하면. 그러면 애초에 사업이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야. 그럼 연장을 한 4번 해줘서 총 5년 정도 기한을 준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갱신해달라고 신청해 오면 그때는 갱신 안 해줘도 문제없다 이런 뜻이지. 충분히 기한을 줬으니까 이제 그게 1번 끝부분에 관한 얘기다. 그리고 2번 판례가 중요한데 2번 판례는 그 뭐야? 갱신 신청이 되려면 갱신 신청이 있으려면 반드시 언제 신청해야 돼? 상대방은 종전의 유효기간 즉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갱신 신청이 있어야지. 종기가 도래한 후에 갱신 신청하면 그거는 갱신해달라는 신청이 아니고 종전 허가는 소멸되고 새로운 허가 신청에 불과하고 행정위원은 다 법 바뀐 거 보고 새로이 허가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종기 도래 전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 갱신 신청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부관의 종류 중에 3번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까 공부한 거야 다 3번 판례.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부담 보자. 부담이라는 거는 그 말이 좀 길게 써 있네. 간단히 말하면 의무 덧붙인 거야. 응? 단서로 의무 덧붙여 놓은 거. 뭐 내가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 그치? 의무를 부가한 부관. 두 번째 줄에, 그치? 첫째 줄에 중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의무 덧붙여 놓은 거. 그럼 우리 아까 애가 뭐 게임기 사달라 그래. 그럼 엄마가 게임기 사주면서 게임만 할까봐 걱정돼. 그래서 의무를 덧붙여놔서 이제 매일 2시간씩 공부해라. 그치? 이건 그냥 매일 2시간씩 공부해라 하는 의무를 붙인 거야. 그치? 응? 자, 그 구조 분석을 해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 들어줍니다. 해줍니다. 허가니 면허니 내주고 플러스 관련된 의무를 더 붙여놓은 거야. 단서로. 응? 그 덧붙여놓은 의무를 부담이라고 칭한다. 응? 그래서 여기 둘째 줄부터 보면 얘 나오지? 첫째 줄에 보니까 개인이 도로 점용 허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 중에 일부 구간을 특정인이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내달래. 그죠? 이게 특허인데. 예. 그래서 그거 해줄까? 심사에서 그래. 너한테 도로 점용 허가 내준다. 그런데 한 달에 얼마씩 내라. 의무 덧붙인 거지. 그지? 그 점용료 납부해라. 이걸 우리가 점용료 납부하라고 의무 덧붙인 거. 요걸 부담이라고 파악을 한단 말이야. 의무 덧붙인 거. 거기에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또 중요하다. 부담은 즉 의무 덧붙이는 것. 행정청이 주된 내용의 허가 면허를 하면서 처음부터 동시에 붙일 수도 그러니까 얘기하자. 행정청이 허가니 면허니 처분하면서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붙일 수도 있대. 상대방하고 야 이런 내용의 의무 덧붙이기로 하자. 미리 약속을 해. 이런 의무를 덧붙이기로 하자고 미리 약속을 해서 정해놓고 나중에 진짜 허가니 면허 내주면서 그 약속대로 거기다 의무를 덧붙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상대방하고 협약을 해서 그 협약으로 정한 내용을 실제 허가니 면허니 내주면서 붙일 수도 있다. 2번. 그 다음에 이 부담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부담은 특성이 뭐래?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그냥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하자. 부담은 주된 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거 이해돼요? 잘 이해 안 돼? 그럼 아까 든 예를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요? 자, 게임기 사달라고 애가 졸라. 엄마가 게임기 사줘. 게임기는 사준 거야 이미? 근데 플러스 매일 2시간씩 공부해라. 의무만 덧붙였어. 그러면 일단 원하는 대로 게임기 사준 거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한 거야. 게임기 사준 거야. 그 다음에 2시간씩 공부를 안 해요 얘가. 의무 덧붙인 걸 이행을 안 해. 이행 안 한다고 그래서 게임기 사준 거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나? 그런 거는 언급이 없잖아. 그냥 2시간씩 공부해라 의무만 붙여놨지 2시간씩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2시간씩 공부해라 하고 의무만 덧붙여놨지 주된 내용인 게임기 사준 거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한 거고 애가 의무를 이행을 안 해. 2시간씩 공부를 안 해. 게임만 하고. 그래도 게임기 사준 거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점이 바로 아까 조건이나 기한하고 다른 점이에요. 조건을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 조건이 성취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은 게임기를 사줬는데 무슨 조건을 달았어. 조건 성취가 안 되면 게임기 사준 일 없도록 한다. 박탈한다. 이러면 게임기 사줬던 일 바로 없어지는 거잖아. 해제 조건 달아놓으면. 그 유효기한 붙여놓으면 유효기한 도래하면 아무 조치 없어. 별도의 조치 없어. 자동적으로 주된 행위 효력이 소멸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원하는 거는 해준 거고 그거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부수적으로 이런 의무를 해라 하고 의무를 더 붙여놓은 것일 뿐이야. 그리고 상대방이 붙여놓은 의무를 이행 안 해도 자동적으로 허가니면 주된 행위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게 주된 행위 효력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왜 의무 이행 안 해? 너 사준 거 뺏을 거야. 게임기 박탈하는 조치를 별도로 해야 주된 행위 효력이 없어지지.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게임기 사준 거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 점이 조건이나 기한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된 행위 효력이 생기고 없어지는 거하고 직접 연결된 건 아니잖아. 읽고 지나가고. 자, 하여튼 1번은 큰 논점은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 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지금 말한 거의 핵심입니다. 자, 부담도 뭐의 일종이야? 의무 덧붙이는 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따지면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 행정위원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명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내용적으로는 국민한테 공부해라 이런 것처럼 의무를 부과하는 거네? 내용적으로는 하명인데 독립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거야? 아니잖아. 상대방이 원하는 신청한 내용의 행위를 해주면서 거기다가 단서로 관련된 의무를 덧붙여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하명인데, 응? 주된 행위에다가 덧붙여서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부담이라는 것도 그 존속, 그 운명이 뭐에 달려 있어? 부관의 일종이거든. 부담도 부관의 일종이므로 주된 행위가 있어야 의무 덧붙이는, 관련된 의무 덧붙이는. 주된 행위가 있어야 부담도 붙여지는 거고, 응? 주된 행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그 의무도 같이 없어지는 거지. 응? 그래서 그 존속이 주된 행위에 의존한 점에서는 부관의 일종이다. 주된 행위가 있어야 부담도 붙여지고 주된 행위 소멸하면 부담도 같이 따라 없어지는 이런 거지만, 다만 셋째 줄 조건, 기한 등 다른 종류의 부관하고는 달리 일단 붙여지고 난 뒤에는 주된 행위와 분리하여 다룰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하명의 성질도 갖고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면 키워드가 뭐야? 두 개다. 두 가지. 첫째 줄 부관도 주된 행위에 의존하는, 그죠? 그 운명이 주된 행위에 의존하는 부관의 일종이다. 응? 하지만 이 특성이 뭐야? 특성이 마지막 줄에 가면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대. 일단 붙여지고 난 뒤에는 주된 행위하고 따로 분리해서 부담으로 붙여진 의무만 소송 대상으로 다툴 수 있게 하거나, 행정기관이 그 부담만 강제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부담만 따로 이게 뭔가를 분리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독립적 성격이 인정되는 게 이게 부담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가 될까요? 상대방이 부담으로 붙여놓은 그 의무를 이행 안 한다. 부담으로 붙여놓은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래서 허가 아니면은 이 주된 행위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건 아니고, 그 효력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행정청이 박탈하는 조치를 별도로 해야지, 추가적으로. 그러면 행정청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왜 의무 이행 안 해? 너 허가 면허 내준 거 박탈한다. 응? 아니면 다음 너 신청하면 뭐 다른 후속 이익 주는 조치 안 해줄 거야. 거부한다든지, 그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애가 이제 게임기 사주고 매일 2시간씩 공부하라 그랬는데 2시간씩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게임기 사준 거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너 의무 이행 안 하지? 2시간씩 공부 안 했네? 의무 이행 안 했네? 약속 안 지켰네? 너 게임기 내놔. 게임기 박탈하든가. 아니면 다시는 너 사달라는 거 사주나 봐라. 그지? 후속 조치 안 해준다든지. 그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건 아니야. 응?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의 키워드는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 안 할 때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 응? 뭐냐?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면, 야, 위로 올라와서 동그라미 4번. 상대방 국민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허가를 내주는데 뭔가 의무를 덧붙여놨는데 그 의무가 뭐야? 실현 불가한 거. 예를 들면 아까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건축허가를 내줬어. 내주더니 플러스 5분 내에 완공해야 된대. 5분 내에 완공해라. 의무를 덧붙였어. 그 5분 내에 완공해라 의무를 덧붙인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의무야. 그럼 요 의무만 따로 위법이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거야. 그게 바로 부주된 행위와 분리해서 부담만 뭐 할 수 있다고? 국민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것만 위법이라고. 이게 주된 행위하고 분리시켜서 따로 다룰 수 있는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명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응? 자, 그러면 조건하고 구별하는 얘기 나오죠? 자, 우리 이미 공부한 거야. 다 얘기한 거야. 자, 정지 조건은 어떻게 돼? 아직 허가한다 그랬는데 조건을 달아놨는데 아직 허가 유력 안 생긴 거야. 언제 허가 유력이 생겨요? 조건이 성취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 이제 정지 조건을 예를 들면 애가 게임기 사달라고 저런다. 엄마가 어떻게 돼? 아직 안 사줬어. 언제 사주냐? 응? 성적 오르면 다음 시험에서 10점 평균 10점 오르면 사주겠다. 게임기 아직 안 사준 거지. 응? 응. 근데 게임기 사달라고 주니까 일단 게임기 사주고
매일 2시간씩 공부해라. 그럼 이건 게임기를 먼저 사준 거잖아. 그치?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해? 여러분이 게임기 사달라는 애야. 응? 정지 조건을 원해? 부담 붙인 걸 원해? 정지 조건 들은 걸 원해? 정지 조건 다른 거 아직 게임기 안 사줬는데? 부담 붙여놓은 걸 원하지? 이미 게임기는 없고 2시간씩 공부만 하는 공부랑 의무 붙인 거 그거 좋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 붙이는 게 나아요. 조건보다. 정지 조건보다. 이미 얻으니까. 주된 내용 행위를 얻잖아. 게임기를 얻으니까. 응? 근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정지 조건 붙이고 이거가 이행이 되면 사주겠다. 뭐 이게 원하겠죠. 그죠? 어쨌든. 그러면 정지 조건하고 부담하고 막 이해가 됐을 거야. 정지 조건이 붙여진 경우는 주된 행위 효력이 아직 발생 안 한 거고. 부담으로 붙여놓으면 주된 행위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거고, 그렇지? 그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지 조건보다는 부담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해제 조건하고 비교해. 해제 조건은 어떻게 돼?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 허가 내준 거야. 근데 이러이러한 일이 장래 생기면 허가 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단서 붙인 거잖아. 그러면 부담하고 해제 조건하고 같은 점은 일단 원하는 걸 먼저 해준 거야. 근데 정지 해제 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 조치 안 해도 상대방한테 허가 내준 거 자동으로 없어져. 근데 부담으로 붙여놓은 건 어떻게 돼? 상대방이 그 부담으로 친 의무를 이행 안 해도 주된 행위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아. 없어지게 하려면 별도로 행정청이 너 줬던 거 박탈하는 조치를 다시 해야 돼. 이것만 봐도 그러면 어떻게 돼? 부담이 좀 더 낫지. 국민한테 유리하지. 자동으로 안 없어지니까. 그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표 그려놓은 게 그거야. 표로. 응? 그거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요걸 잘 이해했다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어떻게 돼? 응? 근데 실제에서는 조건을 붙여놓은 건지 부담을 붙여놓은 건지 해석이 막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현실에서. 응?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애매할 때는. 응? 그럼 어느 쪽이다? 애매한 경우는. 말이 좀 긴데 결국 마지막 줄. 구별이 어려울 때는 상대방한테 보다 불이익이 적은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응? 부담으로. 자, 요거 사례 애매한 경우 하나 공부하고 우리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뭐뭐를 허가한다. 영업 허가한다. 뭐 했다고 치자. 그리고 단서를 붙여놨어. 뭐라고 단서를 붙여놨냐면 한 달 내 무슨 시설을 완공해야 한다. 이런 단서를 붙여놨어. 자, 허가한다. 그런데 한 달 내 시설을 완공해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하고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허가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는 거야? 아니야? 응?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석하자. 그러면 이미 허가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대. 그러면 허가 효력은 이미 생겼다. 그러면 상대방 어떻게 돼? 영업할 수 있는 거지? 영업할 수 있는 거야. 바로. 그런데 그러면 이 뒤에 거는 뭐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한 달 내 시설을 완공했는데 뭐라고 해석하고 싶어? 해제 조건으로? 그럼 해제 조건으로 해석한대. 그러면 그런데 한 달 내 시설 완공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응?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한 달 지났어. 완공 안 한 채. 그러면 어떻게 돼? 허가 효력은 자동 소멸. 응? 한 달 지난 뒤부터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이 되네. 그러면 만약에 한 달이 지난 뒤도 얘가 영업을 했어.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영업을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그렇지. 불법령. 이거 무허가 영업이야. 허가 효력은 없어지니까 이게 무허가 영업하고 있는 거로 처벌할 수 있는 거야. 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뭐로 해석하고 싶어? 똑같이? 정지 조건으로? 부담으로 해석하고 싶어? 그러면 부담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이걸 부담으로 해석하면 이거하고 의무로 생각하는 거잖아. 의무로 생각하면은 일단 허가는 효력이 처음부터 부여된 거야. 허가 효력 발생한 거야.
그죠? 그리고 이거 한 달 내 시설 완공해라 하고 이제 의무를 덧붙인 거지. 그러면 내 한 달 내 시설 완공을 안 했어. 응? 의무를 이행 안 했어. 그래도 어떻게 돼? 그러면 완공 안 했어도 자동적으로 허가 효력이 소멸된 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 허가 효력이 소멸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왜 의무 이행 안 해? 시설 완공 안 해? 허가 내줬던 거 박탈한다. 이 조치가 별도로 있지 않는 한 허가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얘가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영업을 했어. 그러면 이거 영업 어떻게 돼? 이거 무허가 영업 아니야. 얘는 허가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야. 허가 박탈 조치가 없었으니까. 이거 비교해보면 이게 유리하네? 그쵸? 응.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 정지 조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정지 조건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허가 효력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안 생겼어요. 한 달 내에 완공을 해야 허가 효력이 이제 발생한다는 뜻으로 정지 조건으로 붙인 거라면 허가 효력은 안 생긴 거야. 안 생겨 있는 데다가 얘가 또 한 달 내 완공을 안 했어요, 계속.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서 얘는 처음부터 영업을 했어요. 응? 지금까지. 그러면 이 사이에 영업 전부 다 어떻게 돼? 이거 다 불법 영업이야, 무허가 영업. 이거 처벌 대상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그러면 싸움 난단 말이야. 어느 거 갖고, 특히 이거 갖고 싸움 난다. 여기 이거 갖고요. 자, 상대방은 뭐라고 해석해서? 허가받은 상대방은 자기는 일단 허가 효력은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다만 한 달 내 시설을 완공을 안 하면 뭐야? 응? 허가 효력이 이거는 이게 해제 조건으로 해석한 거지. 그 다음에 뭐야? 요거는 부담으로 해석한 거고, 요거는 정지 조건으로 해석한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이거로 해석했다 이거야. 응? 이미 허가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한 거고, 다만 한 달 내 시설을 완공해라 하고 의무를 덧붙인 거로 봤다. 근데 내가 여차해서 한 달 내 완공을 못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영업은 이때까지 영업은 계속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근데 행정기관은 뭐 하려고 그래? 너 요 사이 이 한 달 지난 뒤에 영업한 거 여기까지는 내가 인정해 주는데 요 뒤에 영업한 건 무허가 영업이야. 처벌하려고 그래. 그죠? 그럼 나는 부담이라고 하면 이거 허가 효력 안 없어진 거니까 무허가 영업 아니다. 처벌 못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상대 행정기관은 뭐로 봐? 해제 조건으로 해석한대. 자기는 해제 조건을 붙인 거래, 행정기관. 따라서 일단 허가 효력은 처음부터 생긴 건 인정해 주는데, 여기까지만 적법한 영업이고 한 달 지난 뒤부터는 너는 뭐가 영업이야? 너는 요거는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싸움이 나올 수 있잖아.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영업죄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라지잖아.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현실에. 이럴 때는 마지막 3번 결론이 뭐라 그랬어?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자. 유리한 쪽이 뭐라고? 부담으로 해석하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그 밑에 판례 알아보기 1번. 이게 딱 한 번 시험에 쓰인 건데, 국고 보조 조림 결정에서 정한 조건의 일부만 위반했음에도 그 조림 결정 전부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 이 판례의 뜻은 뭐겠어요? 이 비례원칙상 문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고 보조 조림 결정이면 나라에서 돈 지원해주고 산에 나무 심는 거 보조해 줬나 봐. 그럼 얘 이제 그 상대방이 뭐 했겠어? 자기 산에 나무를 심는데 아마 무슨 나무 한 그루당 1,000원 이렇게 보조해 줬다고 치자. 그래서 몇만 그루를 심기로 하고 그 보조금을 받은 거야. 근데 얘가 나무를 심긴 심었는데 원래 5만 그루 심기로 했는데 4만 5천 그루밖에 안 심었어. 5천 그루는 이행을 안 한 거야. 그럼 일부만 위반했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행정기관은 너 왜 5만 그루 심기로 하고 보조금 받았는데 4만 5천 그루만 심었느냐? 넌 조건 위반했으니까 그 보조금 받은 거 전부 다 반환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전부 다 반환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그 위반한 거에 대해서 5천 그루 안 심은 부분, 그 부분만 이행 안 한 거니까 그 부분 다시 뱉어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전부를 다 취소하는 건 위법이다. 비례원칙상.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좀 넘어가 되고
판례 좀 넘어가세요. 이거 또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머지 부분은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합시다.